안녕하십니까. 반룡인수 한의원 환자 치료 자료를 통해서 서양 약물에도 사상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한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본인이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지해 드립니다. 편도선암 사기 환자의 기록입니다. 이 문제 한태영 원장님이 치료한 반룡인수 한의원 수술과 표준 치료로 2년 예후 환자가 좋다. 수술 없이 완치기로. 완치라기보다는 뭐 완전 관해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예. 부분 관해는 50% 정도 좋아지는 건데 완전 관해는 이제 10% 미만으로 생긴 거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재발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그냥 그 암이 소실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예. 암이야 뭐 어차피 언제라도 재발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국외 인도암 사기 환자 수술 없이 완치 치료가 있어. 이분은 수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항상 퍼져 나간다. 그리고 이제 제일 있는 곳을 건드리면 아무래도 졸개들이 이제 옆으로 튀죠. 그러면 오히려 더 못 잡게 되죠. 예. 그래서 도박꾼들이 이렇게 점조직으로 하고 있는 마약상이나 걔네들이 하는 걸 이제 걔네들만 잡아내면은 딴 데로 또 퍼지죠. 예. 풍선 효과처럼. 그러니까 완전 일망타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뭐 인파나 혈액이라든지 세포로 퍼져가니까. 국외 인도암 사기 환자. 이분은 참 특이한 환자들. 한의사는 뭐 이런 거 한 명 치료하기 힘들 텐데 암 환자로 워낙 유명하니까 이런 사례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체질에 맞는 항암제 선택과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는 이제 태음인한테 해야 되죠. 소음인은 안 해야 되지만 이제 만약 한다고 하면은 덱사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이제 같이 해야 되죠. 2023년까지 15년을 재발 없이 생활하면 이거 대단하긴 하죠. 예. 보통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데 15년을 버텼으면 거의 뭐 일반인으로 같이 된 거죠. 예. 초기 전문가 소개로 술 잘 되면 뭐 2, 3년 보장돼 안 하면 6개월 생존한다고. 의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통합치료 항상 이분은 뭐 육고 과장님이라고 해서 일본인 과장님이랑 같이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는 본인만 되고, 그리고 뭐 산부인과 그 의사 선생님이랑 협진을 항상 하고. 그리고 한의사니까 양약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발 없이 정상 생활했고, 초기에는 항암제 선택해서 태음인답게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 바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고 오랜 기간 이제 추적 관찰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면 이제 파츠로 매주 쓴다고도 믿게 되는 그런 성격이 있죠. 처음에는 설득하기 좀 힘들죠. 예. 소양인 소음인은 바로바로 판단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양번 선생님 시스플라틴 백금류죠. 이건 소음인한테 해야 되지 태음인한테 하면 안 되죠. 예. 치료를 거부하고 나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아까 산부인과 원장님 텍솔 6차와 한방 치료로 재발 없이 완치된 사례다. 예. 텍솔은 이제 주목나무에서 나오는 태음인 약제죠. 예. 편도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자기 뭐 아는 사람 김 박사랑 뭐 얘기했다가 이거 블로그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로 파린지알, 오로가 이제 입이란 뜻이죠. 그리고 파린지알은 인도 캔서 암이고, 진단을 받은 71세 남성 환자가 수술 없이 병합 치료를 통해서 컴플리트 레미션, 이게 퇴축됐다는 거죠. 수축됐다는 거. 완전 관해란 건 의사는 항상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왜 그러면 그러다가 또 다시 암이 재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뭐 관해가 됐다는 건 뭐 치료가 됐다는 거죠. 예. 완치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애매하니까, 예. 자기가 뭐 소송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치라고 했는데 왜 또 걸렸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의학적인 표현이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15년 이상 생존한 사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양약이 일단은 선택이 중요한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사기 말기 뭐 삼성 뭐 아산병원 같은데 뭐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안 된 사람들만 오니까 거의, 예. 초기에도 잘 안 오죠. 예. 그래서 이제 한방이나 대체약을 찾는다고 해도 대체약이 항상 위험하죠. 예. 제일 위험한 거 항상 특정 그런 것들에만 빠지게 해가지고, 그 환자도 예전에 그런 박사 출신이었는데 뭐 기공치료에 항상 그 빠져가지고
서양학적인 치료 다 끊고 이것만 하자고 해고 나는 하나님이다 뭐 기공사가 그런 식으로 사기쳐가지고 기공사란 것도 없죠. 한국에는 뭐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 분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항상 속이고 사이비들이 많죠. 굉장히. 요즘엔 좀 줄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있죠. 지푸라기로 짚는 심정이 이용해 먹어가지고 그나마 한의학이 좀 낫고 한의학도 근데 체질을 잘 모르고 서양학적인 약물 분류까지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치료 효과가 막 탁월한 경우가 드물죠. 내가 항상 주장하는 택솔이 태민 약이다. 그리고 방사선을 항상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뭐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뭐 죽거나 이런 경우가 당하면은 태민의 경험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뭐 이런 식으로 항암제 의사 믿고 치료했는데 수술 받고 이러다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딴 맘을 먹게 되는 거죠. 한약이나 대체약을 해볼까 아니면 뭐 대체약만 이렇게 매달리거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항암제가 맞으면 또 항암 부작용이 거의 없고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태음인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저 겪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복권 당첨되듯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볼까 물에 빠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암 환자와 경계할 것은 마음가짐다. 오늘 암을 많이 해야 한다. 뭐 4천 5천 케이스 했으니까요. 힘이 들어도 낫기만 하면 열심히 해보라는 자세보다는 힘든 것은 무조건 피하고 달아서 가만히 암 치료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다.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산을 타라. 근데 사실 암 환자가 산에서 등산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면 너무 힘이 들고 오르막길이니까 일반인도 좀 헉헉거리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척추가 이제 움직이고 산소가 깊게 들어오면서 폐활량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가 되죠. 암이 잘 자라는 환경이 무산소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무산소 환경에서 이제 뿌리를 많이 내리게 해서 암이 자라는 거죠. 그 엔지오제네시스 혈관도 많이 막 생성시켜 놓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된다. 예전에 뭐 임성원 작가가 암세포도 세포다 나의 존재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쓴 거 봤는데 그 사람 막장 드라마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 저도 읽어봤는데 공감은 약간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는지 하여튼 뭐 재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마음은 이제 호흡의 병인데 항상 호흡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편안히 가지면 마음도 조절된다. 호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율신경계에서 조절이 되죠. 근데 자율신경계는 사실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신경계죠. 오토노믹하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심장박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호흡은 유일하게 자율신경계를 자기 의지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다. 느리게 하려고 하면 느리게 할 수 있는 거죠. 호흡이 따라가야 된다. 항상 그래서 이분 보면은 운동법을 되게 중시해요. 의외로. 그래서 가서 보면 참관 수업에서 가서 보면은 항상 뭐 이렇게 운동법을 항상 환자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특이의 근데 운동법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개발한 거예요. 일반적인 그 운동법이 아니라 체질에 맞는 운동법도 있고 본인이 맞게 이렇게 개발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독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양인들 같은 경우는 제기차기 같은 거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음인들한테는 이제 풍선치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기차기는 발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소양이는 하체를 쓰는 거고 음인들은 이제 풍선치기니까 상체에 팔을 쓰는 거죠. 근데 암은 사실 양인들한테는 잘 안 오죠. 음인들한테 태음인, 소음인들이 거의 걸리고 유방암 정도야 이제 소양인한테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소금물 먹기죠. 소디움이라는 나트륨이 들어와야 치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소금물 염도를 맞춰야 된다. 이걸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야 이제 지방세포도 들어오는 것도 줄고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염증도 좀 없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 총장 지냈는데 기도해서 졸업할 때 이제 이야기를 녹음 권유해서 이제 영상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태음이다. 구인두암 사기다. 꼭 항상 보면은 이렇게 라틴어를 사용 그리고 선편평세포 아데노라는 거죠. 선이란 건 뭐 셈이라는 뜻이고 편평세포는 스쿼머스 캔서죠. 악성 폴리미앙 종양이다. 침범 부위는 우측 편도와 톤실이 편도선이죠. 포산에 이제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기저부라든지 외설근 소프트 팔레이트 연구계로 확정됐다. 그리고 이제
레벨 2, 3이고 익돌군 테리고이드 머슬이나 경동맥 침맥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 테리고이드는 이제 이기란 건 어떻게 보면 날개죠. 예. 저도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아까 한 거고. 예? 뭐 악성이죠 원리 거런트. 폴리평 오이드는 뭐 튜머고 톤실라 포사잇 있고 오른쪽. 예. 그래서 이제 초기 예우란 것은 6개월이다 수술하지 않을 경우. 수술할 때는 2, 3년 생존을 한다. 뭐 이건 난 진짜 몇 년 생존율 말하는 거 참 의사가 참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가 뭐 점장이도 아니고 몇 년 살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걸 얘기하는 게 김신익 박사인가요? 그분 외국에서 뭐 존스 홉킨스에서 한 거 의사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좀 말이 안 된다고 본인도 방사선과 교수인데 얘기하더라고요. 고령이고 이제 시간이 18시간 소요되니까 진단 이제 수술 거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이 목 성대랑도 좀 가까우니까 음성이 잃어버릴 수도 재수술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시스 플라틴을 이제 추천했다. 예. 플라틴 계열이 다 소음인약인데 이제 체질 검사상 이제 태음이었기 때문에 탁소를 했다. 예. 그리고 이제 방사선으로 토모세라피 33회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한약을 좀 태음인 약을 좀 먹었죠. 예. 한약은 보면은 태음인에 쓰는 버섯 같은 거 많이 쓰다가 그리고 이제 미슬토, 상디생 같은 거, 상황버섯 그리고 뭐 한약 들어갔는데 사실 그런 걸로만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체질에 맞춰야 되죠. 그것도 2008년 9월 3일에 이제 실초 진단받았고 그 다음에 치료 5개월은 종양이 머지 리그레스 퇴축됐다, 후퇴를 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2009년 10월 달에는 종양이 보이지 않고 2012년 10월에는 완전 관리 컴플리트 레미션이 됐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재발했고 2019년 11년 생존을 했었다. 근데 이제 뇌경색으로 사망하신 2023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면은 이제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거 체질에 안 맞추고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관계는 맞죠. 예. 그리고 소양인 같은 경우 뇌출혈이 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트 영상은 이제 포도당으로 이제 이것들이 뇌 이제 그 포도당이 많이 몸이 있는 곳에 몰리니까 이걸 이제 진단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메스 레전이 있고 뭐 이전 종양부 현적에 머치 리그레스드 예. 후퇴했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했죠. 예. 이렇게 좀 밝게 좀 있었는데 이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예. MRI상의 우측 편도암 및 주변 조직에 이제 악성 종양이 선명히 있는데 2013년이면 보통 5년 생존율 할 때쯤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이제 5년 생존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 항상 그 얘기하죠. 인생 60년 동안에 안 좋은 때가 한 5년 정도 있다. 예, 겨울 상태다 그건. 그래서 이제 5년 겨울기를 넘겨야 되는데 뭐 처음 한 개는 추운 겨울에 옷 벗겨놓고 이렇게 세우는 거다. 그다음에 옷 벗겨가지고 이제 그 뭐 연못에 처박아 놓은 거다. 그러면 이제 더 굉장히 추워진 거지. 몸이 추워지고 안 좋아지고 완전히 밑바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 3년 지난 다음에 그게 좀 마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거. 그래서 이제 MRI 영상에서는 종양 조직이 모두 올 disappeared 모두 사라졌다고 이렇게 됐네요. 그 의사는 이제 시스프라틴은 이제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저리를 하면은 수술하면은 이제 잘못 썼네요. 18개월이겠죠. 근데 이제 환자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부를 했고 사실 뭐 요즘에 70세도 사는데 그때는 좀 약간 전이라서 그리고 이제 6개월 얘기를 했다. 예. 그래서 시스프라틴 안 되고 탁솔이 되는데 소음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프라틴 써야 되죠. 예. 근데 시스프라틴이 탁솔보다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술 안 받고 탁소를 이제 썼죠. 그 내 체질에 따라서 뭐 가을 체질이죠. 뭐 태음인 그리고 이제 토모세라피 방사선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얘기한 거고 재발 리커런스가 없었고 완전히 컴플리트 레미션 됐다. 그래서 이 수술적 절제가 필수적으로 판단된 사기 구인도 환자가 구령 및 수술 위험으로 인해서 수술을 또 싫어하신 분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택솔과 방사선 치료, 토모세라피와 이제 한방 치료 한약을 먹어 가지고 예상됐던 치료로 이제 안 하면 6개월 생존이고 뭐 치료하면 수술 치료하면 2-3년 예우인 기간 넘어서 15년 이상 장기 생존했다. 예. 이 환자가 택소를 선택하죠. 의사가 보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거죠, 보면. 예. 체질 안 맞춰 가지고 그냥.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죠. 하나만 쓰면 차 오히려 낫는데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아는데. 예. 그나마 만약에 같이 썼다고 하면은 이제 택솔이 조금 강하니까 그나마 좀 버텼는데 시디프루아틴은 완전히 소민 약이기 때문에 자기 체질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걸 쓰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랬다면은 2-3 년도 안 돼 가지고 재발하고 고생했을 거고 실제 그런 사례를 봤다. 예. 이거를 항암제가 원래는 이제 막아줄 수가 있죠. 아예 퍼지는 것을. 근데 이걸 어차피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손을 떼면 이게 탁 튀어오르는 거죠. 리바운드,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처럼 이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 선택이 매우 중요하고 처음부터 옳은 항암을 했다면 많은 부분이 고생 안 하고 재발 없이 관해되고 레미션이죠. 완치라고 하면 안 되죠. 항상 보면은 예. 이게 따질 수가 있으니까 의학에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으라고 본다. 예. 이분은 어떻게 보면 완치된 거죠. 예.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사망 진단 자체가 예. 예. 그렇습니다.